예,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저녁 8시에 비욘드에서 찾아뵙고 있는 꿀잠 이야기 16번째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네요. 내일은 또 새로운 봄이 시작되는 3월 1일이 시작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는 3.1절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3월부터는 저희가 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화창한 봄날에 또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봄을 맞이해서 집안 청소와 여러분들의 또 두껍고 답답했던 옷들도 벗어내리고 좀 가벼운 복장으로 아마 다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봄이 되면 햇빛이 좀 많고요. 또 햇빛이 일찍 쬐고 또 조금 늦게 지게 되고 햇살도 겨울보다 상당히 따사롭습니다. 이런 햇빛을 아침에 꼭 쬐시고 낮에도 30분이나 1시간씩 꼭 쬐도록 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면 생체 리듬이 좋아지고 또 그 결과로 잠도 잘 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나긴 어두움과 추위를 지난 겨울의 터널을 지나서 저희는 이제 따사로운 봄날로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요. 여러분들이 저도 외래 진료실에서 보게 되면 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질문이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꿈, 아이들한테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에 대한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2002년도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해서 4강, 세계 4강의 축구 신화도 일어났던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좋은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해 보는 잠을 통해서 꿈이 반복되거나 또 그 꿈이 악몽으로 연결된다면 꿈이 그렇게 좋고 희망적이진 않고 좀 불편하고 또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밤새 꿈꾸느라 피곤하신가요? 꿈에 꿈이 알려주는 뇌와 건강의 경고 신호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꿈에 대한 해몽을 해 드리는 내용을 오늘 다루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꿈의 내용이 좋은 꿈이냐 길몽이냐 복권을 사야 되는 꿈이냐 이런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꾸고 있는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 꿈이 혹시 나의 건강에 영향을 주거나 또 나의 수면 건강이 나빠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인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질문들이죠. "어젯밤 꿈을 너무 많이 꿔서 피곤해요."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걱정이 많거나 또 커피를 너무 많이 드셨을 때 다들 경험하죠. 자고 났는데 잔 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꿈만 꾼 것 같고 깊은 잠 못 자고 자고 나도 찌뿌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게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꿈을 많이 꿔서 우리가 피곤할까요? 아니면 피곤한 잠을 잤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잠을 적게 자기 때문에 꿈을 좀 기억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좀 생리적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잠을 자면 요렇게 요 하나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 처음에는 잠을 딱 들면 얕은 잠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피곤할 때 이렇게 따뜻한 햇살이 있을 때 정신 먹고 앉아 있으면 깜빡 졸릴 때가 있죠.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살짝 졸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깰 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 잘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들. 내가 좀 일어날 수도 있고 잘 수도 있는 그런 느낌들이 아주 선잠, 비렘 수면의 1단계로 들어갑니다. 2단계가 지나가면 조금 깊은 잠인 2단계로 지나가고요. 얕은 잠 1단계는 한 5% 전체 수면에 또 2단계 수면은 전체 수면의 50%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한 20-30분 지나고 나면 깊은 잠으로 들어갑니다. 이 잠은 업어가도 몰라요. 또는 여러분들이 누구 잤을 때 깨웠는데 금방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비렘 수면 1단계나 2단계에서 자고 있을 때 깨웠던 거예요. 근데 깨웠더니 잘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 학생들이 주로 많이 그렇죠. 엄마가 아침에 깨웠는데 대답도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깊은 잠일 때는 쉽게 깨지 못하는 잠입니다. 이 잠을 지나고 나면 꿈꾸는 잠, 렘 수면으로 들어가고 다시 얕은 잠, 비렘 수면 1단계, 2단계, 깊은 잠 3단계, 렘 수면이 반복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렘 수면은 하룻밤에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자는 수면 시간의 20%가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수면이 100이라고 보면 20%가 꿈꾸는 잠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깊은 잠 또한 거의 비슷한 20에서 25%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깊은 잠은 우리가 8시간을 잤을 때 1.5시간에서 2시간 정도 자고 렘 수면도 그 정도 잡니다. 근데 이게 몰아서 잘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돌아가니까 한 바퀴 싹 사이클에 돌아가면 깊은 잠이 좀 많이 나오고 꿈꾸는 잠은 적게 나오고 또 한 바퀴 또 싹 돌아가면 깊은 잠이 좀 많이 나오고 꿈꾸는 잠은 처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또 한 바퀴 싹 돌아가면 깊은 잠은 잘 안 나오고요. 꿈꾸는 잠이 조금 늘어나고 네 번째 사이클로 돌아가면 깊은 잠은 없고 꿈꾸는 잠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깊은 잠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렘 수면 중에 이 75%를 차지하는 게 비렘 수면 1, 2, 3단계. 이 중에 3단계가 소파 수면 단계라고 깊은 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5%를 차지해요. 이때는 우리가 뇌가 자니까 뇌파도 좀 느려져요. 그리고 심장에서 나오는 피해 그리고 몸에서 쓰는 에너지의 거의 30%를 뇌가 쓰니까 이 뇌가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심장에서 혈압도 좀 10% 낮아지고 호흡도 얕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1, 2단계를 거쳐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면 업어도 깨워도 잘 못 일어나는 잠이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아이들은 키가 성장하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노인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뇌가 청소하는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는 일이 나타나고 육체와 우리 신체의 회복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뇌하고 우리 몸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뇌가 거의 기능을 안 할 정도로 잠을 들어서 쭉 내려가면 이 뇌하고 연결됐던 신체가 분리가 됩니다. 연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연결이 안 되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얘네들이 쉬게 돼요. 뇌가 깨게 되면 몸도 같이 깨어나서 뇌의 활동량에 따라 몸도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깊은 수면의 단계는 육체적인 피로, 또 신체적인 안정, 또 성장 호르몬, 뇌의 찌꺼기가 제거되는 시간, 또 몸에는 염증물질, 대사물질, 산화물질이 제거되는 시간, 어떻게 보면 몸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우리 몸이 리셋되는 과정입니다. 아주 깨끗한 몸으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이 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피곤하겠죠. 혈압이 높아지겠죠. 당뇨가 높아지겠죠. 치매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한 60분 지나면 나타나는 렘 수면은 20에서 25%를 차지하는데 렘 수면의 특징은 Rapid Eye Movement, 눈동자가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의 단계입니다. 뇌파를 기록해보면 잠자다가 몸의 근육은 하나도 없어지고 눈동자가 막 움직입니다. 눈동자가 왜 움직일까요? 바로 뇌가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잠드는데 뇌가 자야 되는데 얕은 잠, 깊은 잠, 정말 뇌가 굉장히 억제된 깊은 잠을 들고 나면 렘 수면에 들어갔는데 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보고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깊은 잠을 들어가서 렘 수면으로 들어가서 뇌가 깨어나게 되면 이때는 뇌는 거의 사람이 깨어있을 때만큼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뇌는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뇌파를 찍어보면 뇌파가 깨어있는 것만큼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요. 우리가 뭔가 생각이 골똘할 때 눈동자가 어떻게 하죠? 막 튀잖아요. 눈동자가 빨리 움직이는 건 뇌가 깨었다는 증거기도 합니다. 대신에 목 아래쪽에 팔다리의 신체는 마비 상태예요. 즉 머리는 깨어있는데 몸은 마비 상태.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마비 상태로 깊은 잠을 지나서 뇌가 깼기 때문에 눈을 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있는 정보, 감정,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렘 수면의 깊은 잠을 보면 혈압과 맥박이 한 10에서 15, 20%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이 회복되고 뼈가 성장되고 에너지가 급속 충전이 되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신체 회복을 일어나게 됩니다. 자, 렘 수면은 신체가 마비가 온다 해서 목 아래쪽이요. 눈동자는 눈으로 움직이는 신경은 마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돼서 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감정과 기업 통합작용이 나타납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깊은 잠을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아주 활성화되면서 면역세포를 막 만들어냅니다. 얘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염증물질, 산화물질 싹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깨끗하죠. 여러분들이 뭐 정크푸드, 안 좋은 음식을 드시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염증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것들이 자면서 우리 깊은 잠을 들어가야지 몸의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서 제거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렙틴이라고 있어요. 식욕 억제 호르몬입니다. 요즘에 비만약으로 위고비, 마운자로가 나오면서 비만에도 관심이 많을 텐데 우리 뇌에서 우리 몸의 지방, 우리 팔다리에는 지방이 있잖아요. 지방에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몸의 지방에서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깊은 잠을 들어가지 렙틴이 나와요. 얘네들이 지방에서 팔다리 배에 있는 지방에서 뿜어져 나오면 깊은 잠 때 나오면 얘가 피를 타고 쭉 돌아다니면서 머리에 있는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좀 덜 느껴요. 식욕이 억제되니까. 음식을 먹고도 금방 포만감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는 이 깊은 잠을 잘 때는 우리 뇌에서 우리가 뇌가 에너지를 쓰고 일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생겨요. 그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인데 얘네들도 글림파틱 시스템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깊은 잠, 얕은 잠, 깊은 잠, 그다음에 꿈잠인데 깊은 잠을 들어가면 면역 활성화돼서 신체 회복되고 뇌에서 치매 물질로 작동되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돼서 뇌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식욕을 억제해서 비만이 잘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잠 동안에 이 뇌로 가는 혈관이 확장되는데 이 혈관으로 물이 뿜어져 나오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되는 거다. 잠을 줄이는 것은 뇌의 청소 시간을 끄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 잠을 충분히 못 자고 깊은 잠 못 자고 이러면 찌꺼기가 남아 있고 그 찌꺼기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잖아요. 뭐 처음 푹 자서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찌꺼기가 20%가 남았어요. 내일 밤도 20%가 남아요. 3일 밤도 20%. 이게 누적되면 신경세포가 손상돼서 치매가 온다라는 겁니다. 잠이 부족, 깊은 잠 이렇게 우리 몸의 회복 또는 뇌의 기능을 회복 또 비만을 억제하고 당뇨를 조절하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깊은 잠일 때 뇌가 억제되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떨어지는데 이 깊은 잠이 적어지게 되면 치매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고혈압, 당뇨도 올라가겠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꿈잠을 렘수면이라고 말했어요. Rapid Eye Movement. 자, 이때 꿈꾸는 잠일 때는 뇌가 아주 깨어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밤새 꿈꾸는 시간은 이 뇌가 왜 깨어있을까요? 깨어나서 뭐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기도 합니다. 뇌가 자는 등에 60분 지나면 렘수면에서 깨요. 또 그다음에 얕은 잠, 깊은 잠도 들을 때는 뇌가 억제됐다가 또 60분 지나면 렘수면으로 또 깨요. 그러니까 90분 간격으로 뇌가 깨는 일이 렘수면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4번에서 6번이요. 넘어가 볼까요? 꿈꾸는 뇌는 깨어있는 겁니다. 자, 뇌가 깨어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에너지의 약 30%가 뇌가 쓰는 거고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25%가 뇌로 전달됩니다. 뇌가 얕은 잠, 깊은 잠, 비렘 수면 때는 뇌가 억제되니까 여기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 가장 많이 쓰는 공장이 멈추게 되니까 심장은 혈압을 세게 짜지 않아요. 피를 조금만 보냅니다. 공장이 꺼졌으니까. 그러니 혈압이 좀 떨어지게 되고 맥박이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깊은 잠 들어가고 꿈꾸는 잠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뇌가 깼다 그랬잖아요. 내가 눈을 뜨고 정보가 아니라 뇌에 있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깬 겁니다. 이때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깨어있을 때만큼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기억, 감정, 창의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90분마다 반복되는 꿈꾸는 잠일 때는 비꿈일 때는 맥박도 느려지고 혈압도 낮아지는데 꿈꾸는 잠으로 들어가게 되면 혈압도 높아지고요. 맥박도 아주 빠르게 뛰는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얘가
우리가 꿈꾸는 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잠을 얕은 잠, 깊은 잠에서 맥박이 느려진 다음에 맥박이 빨라지는 거를 측정해서 그걸 꿈꾸는 잠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꿈꾸는 잠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깨어있을 때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단계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럴 때는 낮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듣고 보고 학생들은 왜 암기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온 정보는 해마라고 하는 기억 저장 창고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 용량이 큰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용량이 짧은 사람은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쌓입니다. 하지만 무한대로 쌓이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많이 외우게 되면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마에 쌓인 정보는 그대로 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남아있는 기억은 머리 곳곳에 있는 장기 기억 저장 창고로 전달이 돼야지 그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바로 렘 수면 때 이 낮에 있었던 기억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꿈꾸는 잠이 적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해마 앞에 편도체라고 하는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가 있어요. 기억은 해마에 쌓이고 감정은 편도체에 쌓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잠 동안에 이 편도체에 쌓였던 기억은 해마에 있는 건 하나씩 꺼내서 쓸데없는 거 지워버리고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바꾸고요. 감정도 이렇게 쌓여있는 거를 하나씩 깨트려요. 깨트려서 좀 불필요한 건 없애버리고 중요한 것도 기억고로 저장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감정을 이때 많이 없애줘요. 그래서 꿈꾸는 잠은 내가 낮에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불안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 없애지는 과정입니다. 감정이 정화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의 렘수면의 특징적인 요인은 창의력이에요. 기억력과는 좀 다르죠. 기억력은 내가 외우는 거고 창의력은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신생아들은 수면에 잠을 자면 50%가 렘수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발달하고 세포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냐면 우리가 낮에 있었던 일, 감정들이 내가 이걸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연결해봐요. 근데 그거가 기억 처제 저장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것과 막 연결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을 하게 되면 그냥 배웠던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죠? 내가 A는 B고 B는 C고 이렇게 배웠으면 그걸 외우잖아요. 2 더하기는 2는 4고 2 곱하기 6은 10이고 이렇게 단순히 그냥 구구단을 외워서 판단하지만 왜 그렇지? 2개가 6개가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건가? 이런 창의력은 사실은 학습돼서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서로 다른 기억 주체 저장 창고가 막 연결해 보는 거예요. 바로 렘 수면 때. 깨어있을 때는 정보가 들어오면 처리하느라고 바쁜데 렘 수면 때는 머리에 별로 연결되지 않은 것, 전혀 상관없는 것끼리 막 연결해 봐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그거는 A하고 A 1 더하기 2는 2인데 1 더하기 5는 뭐지? 이렇게 막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니까 창의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뇌가 서로 막 연결하니까 어린아이들은 뇌의 네트워크가 좋아져요. 이 뇌가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딱 하나 들면 그걸 갖고 막 다른 생각도 하고 연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잖아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걸 그냥 있는 대로만 받아들이거나 그것도 다 저장을 못해요.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 인류사를 바꿨던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발명이라는 것들을 했고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렘 수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잠을 자면서 렘 수면의 새벽 쪽에 갔을 때 이런 복잡하고 걱정 많은 것들이 감정의 정화가 돼서 좀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있을 수 있는 일이 되고 마음이 좀 안정되고 기억력이 공고화가 되고 또 창의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꿈은 단순히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잠입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꿈이 너무 과도하다 또는 갑자기 늘었다, 갑자기 악몽으로 나타난다, 너무너무 반복된다라고 하면 그 꿈잠은
그 렘수면은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경고신호 첫 번째는 우리는 아까 말한 90분 간격으로 반복되는 게 4번에서 6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4번에서 5번의 렘수면 꿈잠이 나타나게 됩니다. 새벽으로 갈수록 내가 깰 시간이 될수록 깊은 잠은 없으니까 얕은 잠, 비렘 수면 1, 2단계, 그다음에 렘 수면이 반복되고 이렇게 반복이 돼요. 깊은 잠은 없고요. 그런데 비렘 수면 1, 2단계 때 깨는 사람은 꿈을 잘 기억 못하고요. 렘 수면 때 깨는 사람은 꿈을 살짝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꿈 내용을 어슴푸하게 기억하게 되고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꿈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또 꿈이 연결되기도 해요. 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갑자기 그래요. 언제 그래요? 커피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갑자기 생기게 되겠죠.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얕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들어가고 얕은 잠일 때 그리고 꿈꾸는 잠인데 새벽으로 가면 얕은 잠, 꿈잠이 반복되는데 그 꿈꾸지 않은 비렘 수면의 얕은 잠일 때 깰 때는 잘 꿈을 기억 못합니다. 렘 수면 때는 살짝 기억하는데 이미 그때가 자다가 깨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잘 기억 못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들의 경우는 바로 꿈꾸는 잠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꿈꾸는 잠이 쭉 연결돼서 살짝 깨야 되는 건데 이게 막 깨지게 되다 보니까 그 깨면서 꿈의 내용을 계속 본인이 잠결에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그게 연결돼 버리니까 이 꿈꾸는 잠이 너무 과도하게 갑자기 없던 게 나타나게 되면 새벽에 나타난 꿈꾸는 잠이 조각나고 분절됐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많이 봤을 때 유튜브 영상에서 뭐가 안 좋은 세상 뉴스를 접할 때 자녀들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했을 때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주 불안 증후군처럼 잠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숨을 안 쉬어서 다리가 떨어져 자꾸 깨는 질병이 있을 때 이럴 때 꿈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는 자고 깨는 시간들이 불규칙해서 내가 규칙적으로 자지 않으면 또 꿈꾸는 잠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자는 잠은 3시간인데 그 뒤로는 이게 생체 리듬이 고정되지 않으면 꿈꾸는 잠이 확 늘어나요. 그래서 꿈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꿈꾸는 잠이 너무 갑자기 생겼다는 얘기는 내 수면의 질이 나쁘고 새벽에 갈수록 얕은 잠, 꿈꾸는 잠일 때 다 잠이 쪼각쪼각 나면서 그 내용을 내가 확 깨서가 아니라 자는 동안에 조금씩 기억해 돼서 그게 연결됨으로써 나는 꿈의 스토리를 쭉 알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잦은 악몽이나 꿈이 많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스트레스, 우울증이 있는데 자,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감정이 처리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작은 것마다 예민하고 저거 미워지고 저거 나쁜 감정을 갖게 되고 의욕도 없어지게 되면 그걸 처리하는 감정의 편도체에 낮에 너무 많은 게 쌓여요. 그러면 꿈꾸는 잠 때 그걸 다 깨트려야 되는데 다 못 깨트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나타났던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이런 꿈꾸는 잠이 낮에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니까 그 꿈이 계속 연결됩니다. 우리가 먹는 약물의 부작용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울증 약물로 사용되는 SSRI나 SNRI, 베타 차단제 이런 또 치매 때문에 쓰는 도네페질과 같은 아리세트 같은 약물이죠. 이런 약물들의 경우는 꿈을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약을 하루 안 먹으면 억제됐던 꿈이 확 나오면서 꿈을 더 꿀 수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다가 숨이 멈추니까 뇌가 깊이 못 자요. 특히 꿈꾸는 잠일 때는 근육의 마비가 오기 때문에 무호흡증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시간도 한 1분씩 넘어가고요. 산소농도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가 자꾸 깨요. 꿈꾸는 잠일 때 무호흡증이 제일 악화가 되는데 하룻밤 중에 그러면 꿈꾸는 잠이 분절되는 거니까 꿈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렘수면 행동장애는 비욘데스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좀 다뤘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꿈꾸는 잠의 특징이 뭐죠? 뇌가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창의력을 높인다. 그런데 꿈꾸는 잠일 때 우리 몸은 목 아래로 마비가 온다. 뇌는 꿈을 꾸고 뇌는 깨어있고 목 아래로 마비가 온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이 머리가 깨어있고 생각하고 기억을 처리하고 감정 조절하는 건 그대로인데 머리에서 목 아래쪽으로 마비가 되는 게 풀렸다. 즉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꾸는 중에 뇌에서 싸우는 꿈이 되면 원래는 마비가 있어 못 움직여야 되는데 주먹이 나갈 수 있고 발길질할 수 있는 과정을 렘 수면 행동장애. 렘 때는 마비가 와야 되는데 행동이 온다서 렘 수면 행동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자다가 꿈을 실제로 실현하는 거죠. 주먹이 나가고 발길질 나고 벌떡 일어나고 뛰어내리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약 70%가 10년에서 15년 지나면 파킨슨병으로 치매가 아니고요. 파킨슨병으로 진행된다는 전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꿈을 꾸는 게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런 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전조 단계로서 인식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번 더 정리하면 질병으로 얘기하면 렘수면 행동장애와 이 자다가 숨이 멈추는 무호흡증이 더욱 많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내 꿈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우선 확인해 볼 거는 누구나도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꾸거나 행동이 나타나면 안 된다. 이건 좋은 잠, 좋은 렘수면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 개의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라고 한다면 잠이 렘수면이 조각조각 나면서 나는 완전히 깨지는 않지만 그 내용들이 조각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연결됨으로써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이나 밝은 빛에 노출되거나 자기 전에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낮잠을 너무 잤거나 그런 아니면 잠자리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우울증 약이나 수면제를 먹게 되면 이런 수면제나 우울증 약은 렘 수면을 억제하는데 그러다가 용량이 줄어들거나 약을 끊게 되면 도리어 약을 안 먹었는데도 꿈꾸는 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을 끊을 때는 서서히 조금씩 줄이고 스트레스나 우울증이 어느 정도 해결된 다음에 줄여야 됩니다. 자다가 소리를 지르거나 팔다리를 흔들게 되고 몸을 움직이게 되는 렘수면 행동장애나 특히 자다가 90분 간격으로 코골이나 무호흡증이 아주 심해지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자다가 코를 너무 많이 골고 무호흡증이 나타나는데 아침에 자고 나서 잔 것 같지 않고 꿈꾸는 잠이 많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좋은 잠이 아니고 꿈꾸는 잠이 깨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꿈꾸는 잠을 유발하시기는 수면제나 우울증약 제한해야 되고 오후 2시 외에는 카페인, 니코틴은 지금 말했던 술, 카페인, 커피죠, 니코틴, 담배죠. 이런 약들은 꿈꾸는 잠을 늘릴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드실 때 되게 스트레스 많거나 각성을 목적으로 드시기 때문에 더 문제가 꿈꾸는 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제가 운영하고 있는 꿀잠 투브에서나 또 비욘드에 와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고정해야 됩니다. 자는 시간 고정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자는 시간을 고정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 혼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도 있고 또 나 혼자 생활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업무 처리가 있거나 저녁에 뭐 재밌는 영화를 보게 될 수도 있고 바깥에 미팅이 있어서 늦게 잘 수 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어젯밤에 내가 몇 시간밖에 못 잤다 하더라도 기상 시간은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봄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30분, 기상 시간 30분, 눈 뜨고 일어나는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한 20분 정도의 햇빛을 강하게 쬐시게 되면 자고 깨는 생체 리듬이 고정됨으로써 취침 시간도 고정돼서 보다 쉽게 잠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낮에는 활기차게 지내서 햇빛도 많이 쬐시고요. 저녁이 중요합니다. 저녁에 내가 아침에 눈 뜨는 시간을 정했으면 7시간에서 8시간 전이 내가 자는 시간이니까 그때부터 우리 뇌에 걱정 많고 생각 많이 하고 꿈꾸는 잠을 늘릴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낮에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든 회사의 업무든 나라의 일을 하든 간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도 그럴 수 있죠. 그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십시오. 다 하시고요. 잠자기 전에 머릿속에 쏙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는 나쁜 기억, 나쁜 감정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전에 취침 루틴하는 거예요. 자는 시간을 고정하고 1시간이나 또는 30분 전부터 핸드폰, 컴퓨터, TV 이런 블루라이트를 쬐게 하는 LED 조명을 차단하시고 조용한 방에서 노란색 조명 켜놓고 복식호흡, 명상, 재미없는 책 같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거는 아주 도움이 됩니다. 체온을 떨어뜨림으로써
뜨거운 물은 안 돼요. 땀 나는 거. 미지근한 온도. 한 40도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고 작업 깨는 리듬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뭐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을 가십시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꼭 악몽이 많거나 지금 말씀했던 요인들을 다 제거했는데도 많다면 앞서 말씀드린 렘수면 행동장애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원인들이 찾아봐야 되겠죠. 수면 다운 검사를 하게 되면 렘수면 행동장애나 그 수면 무호흡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 렘수면 동안에 근육이 마비가 되는지를 우리가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전문의 선생님이나 담당 주치의가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라든지 불안에 대한 평가나 잠자는 습관들을 또 물어보고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그래서 2월 28일 날 진행했던 꿀잠 이야기 16번째 방송은 밤새 꿈꾸느라 피곤하신가요? 꿈이 알려주는 뇌와 건강의 경고 신호란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씩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첫 번째 헤라님이네요. 교수님, 두통과 어지러움증, 이명 소리가 있어서 그런지 악몽을 자주 꾸는지 걱정이 됩니다. 잠을 왜 깊이 못 잘까요? 얕은 잠을 자는데 잠잘 때 붕 뜨는 느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이명이 문제가 됩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면 청각신경의 손상 또는 노화로 인해서 이 청각신경 소리를 잘 뇌로 전달을 못합니다. 물론 높은 주파수, 낮은 주파수 여러 가지 음역의 대역에 따라서 그 전달하는 신경세포가 좀 손상이 되죠. 젊은 친구들은 이어폰을 많이 끼고 있으면 높은 주파수를 전달하는 신경세포 손상이 와서 고음성 난청이 오기도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뇌 퇴행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잘 오게 되는데 이 귀는 뭐죠? 청각신경은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입니다. 소리가 들어와서 무슨 소리인지 판단하는 건 어디죠? 뇌입니다. 귀 위쪽에 있는 측두엽에 있는 그 햇셀 자이러스라고 하는 청각 중추가 있어요. 자, 소리가 얕은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가 쭉 들어오는데 어떤 특정 대역의 주파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되죠? 소리가 적게 들으니까 자꾸 쫑깃해요. 그 소리를 잘 들으려고. 물론 청각이 다 떨어진 사람들은 더하지만 처음에는 청력은 유지가 돼요. 왜냐하면 이 대역의 일부만 손상되니까. 그러면 뇌가 예민해집니다. 우리는 얕은 음역, 높은 음역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뇌는 그 각각의 신경세포가 있었는데 다른 세포들은 다 소리가 전달되는데 나만 소리가 안 들어오니까 얘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뇌가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이명입니다. 없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요만한 소리가 큰 소리처럼 느끼고 이런 소리가 저런 소리를 느끼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명이 있으면 내가 활동할 때는 다른 소리 때문에 묻혀서 모르지만 밤에 자려고 그러면 자꾸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뭐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기차 소리일 수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에어컨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소리들이 나의 경험을 통해서 들리게 되면 그게 불안해지죠. 그 생각에 몰입하다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주신 또 두통 중에서도 자다가 생기는 수면 두통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면 뭐 깊은 잠을 못 자겠죠. 걱정이 아까 불안 얘기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명이 있다면 내가 자는 시간은 방에 들어간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방에 들어간 시간은 7시간으로 제한하십시오. 나는 잠은 안 자는데 8시부터 들어가 있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자는 시간을 7시간으로 제한하고 그 시간 11시에 들어가고 6시에 나오면 7시간이에요. 그때 들어가시고 11시에 들어가기 전에 10시부터 1시간 전부터 음악을 좀 틀어놓으세요. 백색 소음을 좀 틀어놓는 겁니다. 거기서 복식 호흡 스트레칭 명상하고 긴장을 풀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커피 낮잠은 이미 잘 제거했겠죠. 또 뭐 걱정이 많으면 이런 1시간 전부터 핸드폰 안 보면서 복식 호흡과 스트레칭에서 긴장을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하시고 잘 때도 잔잔한 음악들을 좀 틀어놓으시면 그 소리가 나의 이명 소리로 묻혀서 소리를 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60대 때 흔히 많습니다. 우선 이비인후과 가셔서 청각 검사해 보시고요. 청각에 이상이 없으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노화의 문제로 인해서 워낙 나타나는 거니까요. 젊었을 때 시끄러운 데 노출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연이 님이 주신 내용을 볼까요? 거의 꿈을 자주 꾸는데 이 꿈이 알려주는 게 있나요?
안 좋은 꿈들만 꾸네요. 그리고 왜 오래 잤을 때 피곤하고 그런가요? 그리고 3시간 자고 깨고 또 자고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다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꿈은 우리가 전체 수면 20%고 90분마다 반복된다. 근데 그 꿈이 안 좋은 꿈으로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수면의 질이 나쁜 거다. 첫 번째는 걱정, 불안, 스트레스가 원인일 거고, 또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불안증 같은 문제가 있을 거고, 커피나 낮잠처럼 또는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이런 자극, 정보들이 과도하게 들어와서 나타나서 그걸 정보가 들어오니까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꿈꾸는 잠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자다가 수면 무호흡증이나 렘 하지 불안증으로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있으니 꿈꾸는 잠이 연결되는 쭉 내리자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 나게 되니 내가 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김민님이 주신 질문이 하연님하고 비슷한데요. 교수님, 저는 하루에 두세 번씩 계속 자다 깨다 하는데 정상적인가요? 자다가 일어나서 1시간씩 꼭 깨어 있어요. 절대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가 자게 되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90분 간격으로 꿈꾸는 잠은 얕은 잠보다 더 얕은 잠입니다. 살짝 깰 수 있어요. 어선풀하게 깬 것 같은데 이게 그대로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자고 나서 20분 이상 깨어있게 되면 수면의 질이 망가진 겁니다. 즉 우리가 얕은 잠에서 깊은 잠, 꿈꾸는 잠, 얕은 잠, 깊은 잠 꿈꾸는데 나의 각성도가 원래는 꿈꾸는 잠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얕은 잠에서 깊은 잠, 꿈잠으로 돌아가도 각성도보다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내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걱정이 많으면 또는 핸드폰 보거나 자는 시간 불규칙하거나 스트레스가 많게 되면 그게 뇌가 잘 때, 생체시계 꺼질 때 우리의 뇌도 억제시켜서 각성도가 좀 낮아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전에 핸드폰 봐요. 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요. 걱정, 불안 너무 많아요. 핸드폰 쇼츠로 매일 보고 있어요. 커피 많이 드시게 되면 얘네들은 뭐죠? 우리가 걱정 많게 되면 뇌가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도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라 각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각성이 높아지게 되니까 얕은 잠이 들 때 딱 깨는 거예요. 자, 깨어나면 어떻게 하세요? 또 잠 안 오니까 누워서 뒤척뒤척거리고 핸드폰 그 양을 셀 수도 있겠지만 잠 안 오니까 또 핸드폰 봐요. 그러면 자요. 1시간 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못 잤으니까. 하지만 빛이 들어오게 되면 뇌는 깨어납니다. 생체시계에 깨어나요. 그러면 또 있다가 1~2시간마다 또 깨요. 그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은 7시간, 방에 들어간 시간 7시간을 꼭 제한하시고 절대 졸려도 내가 정해진 시간에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아무리 못 자도 그 시간에 나와서 햇빛 쬐야 됩니다. 방에 들어간 시간 7시간입니다. 자는 시간 말고요. 그렇게 놓고 자는 시간부터 1시간 전 7+1이라고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누워있는 시간, 방에 들어간 시간 7시간, 내가 1시간 또 못 자도 방에는 7시간, 그리고 1시간 전부터 핸드폰, 컴퓨터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꿀잠 루틴 하는 겁니다. 예, 아마 앞에 하연님 또 중간에 깨신다 그러는데 그런 걱정이 많아서 깨시는 거라고 저도 이해가 되고요. 김민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거스트 애날님이죠. 예. 전정신경염과 이명이 생긴 후에 밤에 악몽을 많이 꿉니다. 갑자기 생겨 생소하기도 하고 불안감도 있고 그런데 그런지 예전에 꿈을 잘 안 꾸었거든요. 예,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몸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앞에 이명 말씀드렸죠. 전정신경염은 전정신경, 즉 평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되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데 이렇게 되면 움직여도 어지럽고 계속 토하고 휘청휘청거리니까 많이 힘들고 거기에 또 이명까지 나타나면 이게 아마 메니에르 병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나타나니 되게 힘들게 되면 항상 스트레스가 많겠죠. 그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두 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방에 들어가서 7시간, 이명 있으면 2~3시간 정도 백색소음 틀어놓고 잠자기 1시간 전에 백색소음과 함께 복식호흡 하시고 들어가고 잠자는 시간은 침대에 들어가는 시간 딱 7시간을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헤라님 또 다 비슷한 내용들이네요. 예, 잠을 3시간 잤는데 아침에 머리가 돌처럼 무겁고 두통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 좀 시켜 자고 싶습니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을 적게 자거나 깊이 못 자면 아침에 자고 나서 머리가 띵하고 멍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수면 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예로 낮잠을 한번 잤어요. 매일은 아닌데 낮잠을 잤는데 조금 길게 잤어요.
한 30분, 1시간 정도 잤어요. 어느 날은 자고 났더니 너무 개운한 날도 있지만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낮잠 자고 났는데 머리가 더 무거워요. 한 두세 시간 동안 머리가 띵해요. 커피를 막 마셔도 머리가 맑지 않아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잠을 들게 되면 얕은 잠, 깊은 잠, 꿈잠, 얕은 잠, 깊은 잠, 꿈잠으로 반복돼야 되는데 이 꿈꾸는 잠이, 깊은 잠이 잠의 전반기에 3시간 안에 다 몰아서 나와야 되고 뒤쪽에는 얕은 잠으로 꿈꾸는 잠과 렘스이 나오면서 쉽게 깨는 거예요. 얕은 잠이니까 깨면 금방 깨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기 전에 핸드폰 너무 많이 봐요. 자는 시간 불규칙해요. 걱정 스트레스 너무 많아요. 이러면 이게 뇌를 깨워놓은 거니까 잠을 들어도 깊은 잠을 잘 안 들어가요. 선잠만 자요. 한 3시간 정도. 그러면 3시간 들어가면 생체 리듬이 뒤로 밀린 거잖아요. 내가 핸드폰 보고 불안하면 밀렸어요. 3시간 동안에 피곤해서 자는 잠은 깊은 잠이 안 돼요. 꿈꾸는 잠을 3시간 안에 못 잔 거예요. 중간에 깼어요. 그러다 언제 자요? 내가 저녁에 핸드폰 많이 봤으면 잠자는 시간 하루에 30분씩 뒤로 밀리거든요. 일주일만 하면 3시간 밀립니다. 3시간 지나서 생체 시계가 그때 떨어져요. 난 12시에 자고 싶은데 나의 자는 생체 리듬은 새벽 3시, 4시에 있는 거예요. 그 3시간, 4시간 동안은 중간에 깨겠지만 피곤해서 자는 잠은 깊은 잠이 없는 잠. 그리고 새벽 생체 시계가 꺼지는 시간 새벽 3시에, 4시에 자니까 이때 깊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새벽잠이 아주 달아요. 일어나기도 힘들고요. 자, 그러면 충분하게 잘 수 있을까요?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요. 빛도 들어오잖아요. 가족들 깨워놨잖아요. 그러면 깊은 잠 자다가 깬 겁니다. 낮잠에 깊은 잠 자다가 깼을 때 수면 관성이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는 깊은 잠이 전혀 없습니다. 핸드폰 많이 보고 걱정하고 앞에 마시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많게 되면 꿈꾸는 잠은 늘고 얕은 잠만 자게 돼요. 그러면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 몸에 염증 물질, 산화 물질이 다 제거되고 뇌의 찌꺼기들이 제거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깊은 잠이 없게 되니 몸의 청소가 안 일어나요. 뇌의 청소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리셋이 된 건가요? 하나도 안 될 수 있죠. 수면 무호흡증, 하지 불안증, 수면 무호흡증 랜섬 행동장애도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고 복용하는 약물이나 걱정, 불안 도 문제가 됩니다. 정기님은 잠은 미주신경 시상하부와 연관이 있는가요? 장내축 이론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달에 장내축에 대해서 방송을 했고 그게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영상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2만 명 넘게 영상을 보셨더라고요. 아마 지난달 1월 달에 했던 제가 방송했던 수면과 장내 미생물, 미산균, 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좋은데 우리 장에는 나쁜 균도 있고요. 유익한 균도 있습니다. 이런 균들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은 야채, 채소, 잡곡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이 유산균은 이런 잡곡이나 야채들을 먹이로 살아요.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래요. 유산균이 먹고 사는 음식들. 프리바이오틱스. 그리고 좋은 유산균이 같이 들어가면 여기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내요. 즉 세로토닌, 그다음에 멜라토닌을 만듭니다. 세로토닌은 장에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90%가 만들어지거든요. 얘네들은 90%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장 운동을 되게 좋게 만들어요. 또 5 내지 10%는 피 속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잘 때는 멜라토닌을 숨가채서 만들어서 잠을 잘 자게 만들어줘요. 위장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은 잠을 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장 운동만 높여줘요. 세로토닌은 장 운동을 높여주지만 얘네들이 혈액을 타고 가서 숨골에 있는 세로토닌 만든 신경세포에 전달되면 얘네들이 뇌를 안정시켜요. 그래서 이게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장내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물질이 이 혈액이 아니라 미주신경은 뇌 숨골에서 위장으로 연결된 유일한 신경이에요. 가장 긴 길이가 있는 신경입니다. 이걸 타고 뇌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여러분들이 유산균이 좋게 되면 유산균 많이 드시게 되면 장에서 세로토닌 많이 만들어서 얘네들이 뇌로 전달돼서 활기차고 기분도 좋고 마음도 안정되는 상황을 갖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뇌로 전달되는 세로토닌은 낮에 생체 시계가 켜져 있을 때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지 않지만 내가 잘 때 햇빛을
그 핸드폰을 안 보게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면서 잠을 아주 폭풍적으로 잘 자도록 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한번 요 장내치게 된 건 지난번에 거의 한 40분 정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혜란님, 병원에서 준 수면 유도제를 먹고 겨우 2-3시간 자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타이레놀을 한 달 내내 먹어도 괜찮을까요? 예, 타이레놀을 많이 먹으면 좋진 않죠. 타이레놀은 그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장에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괜찮다면 모르겠지만 간 기능 체크해 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를 어떤 걸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항불안제일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벤조 약물, 데파스, 자낙스, 아티반, 리보트리 이런 약물들은 우리 뇌에 가바라고 하는 뇌를 억제하는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뇌가 좀 억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내가 2-3시간밖에 못 깬다. 이따가 깬다. 뭘까요? 첫 번째는 약이 너무 낮은 건 아니야. 내가 불안이 너무 높아. 근데 약을 썼더니 조금만 낮췄어. 여전히 불안이 이 밑으로 안 오고 여기에 있어. 그러면 깰 수 있죠. 왜냐하면 얕은 잠 깊은 잠이 있으니까요. 첫 번째는 약이 너무 약할 수 있어요. 또는 약은 적절한데 나이가 잠을 깨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너무 많죠. 계속 말씀드렸던. 불안, 걱정, 스트레스, 그다음에 자기 전에 핸드폰 보는 거, 침대에서 잠이 안 오는데 누워 있는 거 7시간만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거나 하지 불안증이 있을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불안이 많은지 잘 보시고 자는 시간 침대에 들어가시기 7시간 그리고 1시간 전부터는 반드시 핸드폰 안 보고 노란색 조명 켜놓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수면 전문의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용님, 머리가 하루 한두 번씩 혼란스러워요. 아주 잠깐씩요. 주위에서는 제가 얼굴이 찡긋는데 왜 그럴까? 글쎄 요거 갖고만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어지러워서 그러신 건지 브레인 포그라고 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닌 것 같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럴까요? 사실 제가 점쟁이는 아니라서 요 하나의 질문 갖고는 잠깐이라면 그 시간은 1분인가요? 아니면 1초인가요? 정보가 좀 너무 적네요. 뭐가 불편하니까 찡그린 건데 그것들을 한번 병원을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조금 더 많으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유칼립투스님, 저는 전자제품이 꽂혀 있으면 꿈을 꾸게 되고 다 뽑고 자면 괜찮은데 전자파의 영향일까요? 예, 전자파에 대한 연구들이 또 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는 문제가 없다. 일부 연구에서는 전자파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칼립투스님은 전자파에 대해서 수면이 방해되고 방해되는 분 중 이론에 맞는 분이겠죠. 따라서 사실 북유럽에서는 핀란드인가요? 스웨덴인 것 같은데 그때는 잘 때는 핸드폰에 전원을 끄고 자도록 나라에서 권장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을 켜놓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전원을 꽂고 자는 방에서는 전원을 다 끄도록 하는 거를 공공방송으로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자파 영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방 안에 핸드폰은 급한 전화가 아니면 좀 멀찍이 아니면 거실에 갖다 놓고 전기가 작동되는 건 조금 발 밑이나 아래쪽에 갖다 놓고 한번 주무셔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파에 대한 연구들이 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연구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아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된다면 피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하연님이 아까 주셨던 내용이죠. 예를 들어 12시 전에 잔다고 하면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자요. 7시간 잔다고 해도 새벽 3시에 자서 7시간 자면 풀리는데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본인의 여러 가지 생활이나 활동으로 인해서 생체 시계가 새벽 3시하고 그리고 10시로 맞춰진 거예요. 지금 한국에 사는데 나는 지금 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생체 시계는 24시간이 아니거든요. 24.3시간입니다. 내가 그냥 편하게 지내면 자꾸 뒤로 밀려요. 늦게 자고요. 그리고 이 생체 시계는 빛에 너무 예민해요.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게 되면 내가 며칠인데 3일만 보더라도 30분 밀리면 1시간 반이 밀린 거잖아요. 아마 그 앞전에 핸드폰을 보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잠자는 시계가 3시간이 뒤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체 시계는 새벽 3시에 자는 시간인데 12시에 자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힘든 거죠. 내가 누웠는데 자고 싶고 난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해야 되는데 힘들면 불안해져요. 그 불안은 또 잠을 더 뒤로 밀어요. 핸드폰 안 받아요. 따라서 이럴 때는 30분씩 이동합니다. 만약에 새벽 3시에 자는 게 좀 익숙하다면
오늘부터는 새벽 2시 반부터 핸드폰 끄시고 노란 조명 켜놓고 복식 호흡 스트레칭하고 재미없는 책 보고 누우십시오. 그러다 졸리면 자요. 그게 잘 자게 되면 그리고 나서 3시에 잤으니까 10시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바로 나가서 햇빛 쬐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2시에부터 노란색 조명 해놓고 핸드폰 안 보고 그리고 9시 반에 눈 떠서 그러니까 30분씩 깨는 시간 눈 뜨자마자 빛 쬐고 30분씩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조금씩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3시간이니까 6일 정도 걸려요. 이렇게 이동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생체 시계하고 어긋나서 잠을 자게 되면 해외여행 가서 못 자는 것과 똑같아서 잠도 못 자고 조금 자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더 못 자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정기님이 뇌혈관 질환 나타나기 전에 렘수면 행동장애가 변비가 나타나는데 맞나요? 뇌혈관 질환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파킨슨병, 다계통 위축증이라고 하는 알파시누클로패스의 알파시누클로 병증이라고 하는 병이 나타나기 한 7년 전에 한 10년 전에 변비가 먼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렘수면 행동장애는 7년 정도 전에 먼저 나타납니다. 렘수면 행동장애는 말한 대로 자다가 일어나서 잠결에 막 주먹에 치고 발로 움직이는 걸 말하죠. 마비가 와야 되는데 그 마비가 풀어져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뇌혈관 질환은 아니고요. 뭐 뇌졸중이 있을 때 렘수 행동장애 나타난 건 아니고 뇌졸중에서도 아주 드물게는 이 렘수면을 관장하는 숨골에 뇌경색이 왔을 때 뭐 나타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뒤집어 보시고 렘수면 행동장애가 그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전조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또 여러분들 내용들을 좀 같이 오늘 꿈꾸는 잠이 어떤 기능을 하고 또 과도한 꿈이나 악몽으로 연결되는 몸의 나쁜 신호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같이 다뤄봤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햇빛 쬐러 나가십시오. 밖에 나가면 제일 좋지만 창가에서 눈 뜨자마자 30분 쬐시게 되면 그것이 생체 시계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걸 막아주게 되고 그러면 그 각성도도 높아지고 커피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낮에 활기차게 생활하고 잠자는 시간도 조금 일찍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달 3월 달에 뵙겠습니다. 제가 대한수면연구학 회장이기도 한데요. 아마 3월 2일인가요? 2일부터죠. 저희가 한 열흘 동안 비욘드하고 함께 오전하고 오후 때 저희 수면연구학회 아주 멋지고 훌륭한 그 학회 임원들이 나와서 세계 수면날을 기념해서 열흘 동안 방송을 합니다. 저는 3월 2일 날 아침 11시에 첫 번째 대한수면연구학회가 세계 수면날을 기념해서 하는 첫 번째 방송에 한번 찾아뵐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잠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약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약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수면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봄에 건강하시고요. 다음 달 3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